현재 사우디의 조선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관련 국가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뜻밖의 모든 국제 정세를 이겨내면서 특유의 강점을 발휘했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최근 빈 살만 왕세자도 한국에 방문했고 한국이 사우디와 잘 되는 게 당연하다는 말도 하지만, 그러나 최근 국제 정세 흐름은 사우디에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국이 우선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한국은 사우디에 외면당하기 쉬웠는데 오히려 중국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기 때문이죠. 현재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이 외면당하고 현 시점에 왜 한국이 놀라운 결과를 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사우디는 최근 각종 프로젝트에 국가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와중으로 매우 행보가 바쁘며, 실제 빈살만 왕세자는 작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밝히긴 했습니다. 일단 지난해까지는 한국은 사우디와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것이 중론이죠. 당시만 해도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선수를 뺏긴다는 예상은 하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실제 그의 방안을 계기로 한국 기업이 사우디 정부 기업, 기관과 26개 프로젝트와 관련한 계약, 업무 협약 MOU를 맺은 상태며 총 사업 규모는 300억 달러, 약 40조 원으로 전해진 상황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머무른 시간은 채 24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40조 원이 넘는 투자, 개발, 사업 협력, 보따리를 풀면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대략 사우디 프로젝트의 20%가량을 한국이 가져갔다는 잠정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40조 원의 MOU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반드시 사업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번 사우디 인프라 프로젝트에 매우 큰 포션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매우 진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미 관련 기업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순항 중입니다. 또한 빈살만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또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고 한국 사우디 간 협력 사업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뛰어넘어서 전반적인 한국 사우디 간의 프로젝트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한국의 천물을 비롯해서 한국 방산 제품에 관심이 비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천공을 비롯해 EU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관심을 표했고 유럽에서도 대단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방안은 여러가지 한국에 있어 큰 기회가 된 셈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와 강달러, 미국 중심주의로 계속되는 위협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사우디가 이제 원유 중심의 국가에서 미래 산업으로 국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그 기로에서 한국의 첨단 산업을 비롯해 각종 건설 노하우, 방산에 이르기까지 협력을 요청한 상황인 것입니다. 일단 사우디의 한국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미 70년대 중동 건설붐 당시에 사우디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 사우디의 주요 신문사에서는 최근에도 한국인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1970에서 80년대 중동 건설붐이 불 때 부지런하고 손기술 좋은 한국인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특히 당시 한국은 혹독한 사막 기후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을 제때 지켜내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의 최대 영자 일간지 데일리 아랍에 따르면 당시에 압둘라 국왕이 해외 업체의 대규모 인프라 공사를 발주했지만 대부분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된 인프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1970년에 갑자기 나타난 한국인들은 사우디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건설을 잘했다고 회상합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높게 평가한 점은 적은 돈을 받고도 이렇게 공사 기간과 품질까지 완벽한 나라는 없었는데, 한국은 약속을 지켜냈다는 이미지가 지금도 똑같은 것인데, 이는 빈살만 왕세자도 알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사우디 담수화 사업을 가장 상호간에 잘 도우며 수주도 많이 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 한국이고, 이는 네옴시티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게다가 사우디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공사 기간으로 실제 사우디의 상징인 제다타워 공기 지연 문제가 있습니다. 제다타워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세워져 사우디의 자존심을 세울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코로나와 기타 여러가지 문제로 아직까지도 일부 공사가 완공이 안 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 착공되었지만 이는 사우디의 자존심을 구겨놓고 네옴시티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제다타워 하나도 제대로 완공을 못 시키는데 네옴시티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제다타워 수천 개 이상을 붙여놓은 게 네옴시티인데 이게 가능하겠나? 라는 의문은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사우디도 이걸 모르는 게 아니고 빈살만 왕세자가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는 이를 막대한 자금으로 무마하고 최고의 건설 국가를 기용할 방침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과거부터 사우디 국민에게 뿌리 깊게 자리잡은 약속 지킨 한국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특히 대기업 총수들과의 대화 가운데 결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등 각 기업 회장들에게 직접 한 명 한 명 네옴시티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러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이야기는 거의 덕담이나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빈살만 왕세자는 매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거의 2시간에 걸쳐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가운데 다뤄진 내용을 종합해 보니 더 이상 다른 나라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IT 분야와 5G, 첨단 반도체 공급 등은 삼성 SK, 스마트시티 전기 차량 공급과 인프라는 현대차, 도시 전반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공급은 LG, 건설은 포스코와 현대 컨소시엄 등 대부분의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영역에서 한국은 사우디가 필요한 것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대기업 총수들과 이러한 분야별로의 질문이 오갔으며 매우 만족한 것으로 확인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안을 잘하고 돌아간 사우디는 역시나 미국과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 입장은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미국을 신뢰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과 친밀 행보를 보이기도 했고 신핑 주석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갔습니다. 지난 12월 한국에 왔다가 돌아간 빈살만 왕세자는 시 주석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맞았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의 최대 원유 수입 국가였으니 이러한 대접은 일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에 방문했지만 사우디에서 한다는 말은 원유를 증산해달라는 것이었고 사우디는 이제 원유를 사지도 않으면서 원유 패권을 침범하는 미국이 싫은 게 당연했죠. 사우디는 시 주석이 온 자리에서 광범위한 사업에 MOU를 체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사우디의 조선소 프로젝트는 다른 어떤 프로젝트보다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산업임은 물론인데다가 사우디는 이제 직접 유조선을 만든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등에서 유조선을 조달해 왔으나 한국은 모든 슬롯이 차 있던 적이 많았고 중국이나 일본 등은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도 있었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우디에 직접 조선소가 생긴다면 수십 척의 배를 동시에 건조하며 수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는 가까운 중동 지역의 산유국에 배를 공급하고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 다름 아닌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수백 명 인원 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조선산업 역사상 해외 조선소 최대 파견 인원인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소 프로젝트에 중국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HD 현대의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이 사우디 조선소 IMI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HD 중공업이 사우디 조선소의 기술 로열티 방식의 조선소를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의 조선소나 기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끝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아무리 사우디가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더라도 국가의 기간산업 조선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중국이 아닌 한국임을 분명히 한 것이며 이는 한국의 기술을 높게 사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가 유조선을 찍어내는 중국이지만 이것을 사우디에서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합작한 현대중공업의 IMA는 엔진 분야 및 다양한 조선 분야에 협력하기로 했고 이미 사우디 아람코 측은 2019년에 현대오일뱅크에 1조 3천억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업 간의 양자 간 두터운 신뢰가 있는 데다가 국가 간은 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한국은 이로써 해외에서 두 번째로 조선소 사업을 확장하는 국면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트남의 조선소를 통해서 물량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제는 사우디까지 벌크 유조선 등을 대거 수주받아 100척 이상 생산해낼 것을 목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기술 로열티를 챙기는 중간적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각에서는 그다지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 유출만 되고 좋은 게 없지 않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베트남을 비롯해 사우디에서는 한국의 고부가 가치 선박은 생산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중국이 저가 수주로 밀고 나오는 것을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생산함으로 인해서 한국은 로열티를 받고 기존의 중국 때문에 수입이 줄었던 분야에 대해 돈을 챙기는 것이고 중국은 이로 인해 파이가 줄어들고 되려 경쟁자들이 늘어난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소 사업은 다들 군침을 흘리고 국가에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국은 대거 기술 로열티를 챙기는 방식으로 중소형 벌크 선박 등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차피 생겨야 하는 조선소들이라면 한국이 그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분간은 유조선 성과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한국 입장에서는 큰 손해도 없다는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조선소 사업은 이제 해외에서도 그 실력을 드러내는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 더욱더 격차를 벌리는 조선 관련 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